화제가 된 사건 사고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이슈 시간입니다. 최진영 변호사, 장현주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 유튜버 전한길 씨가 주도하는 이른바 전한길 콘서트가 행사장 대관이 취소돼 무산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전 씨의 목소리 듣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경기도지사가 나서서 행사 취소시키라고 지금 김동연 너 할 일 그래 없냐? 야 경기도지사라는 사람이 전한길 그래 두렵냐? 저는요 김어준이 콘서트 하든 누가 건다 하나도 안 두려워요. 하든지 말든지 너희들은 너희대로 해라. 우리는 우리대로 한다. 그게 여러분 보수의 가치입니다. 보수의 품격입니다. 들으신 대로 전한길 씨의 3.1절 기념 콘서트는 개최 장소였던 킨텍스 측이 김동연 경기지사의 요청도 있고 해서 대관을 취소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킨텍스 측의 결정 어떻게 좀 생각하십니까? 당신의 의견에는 찬성하지 않지만 당신이 의견을 말할 자유를 위해서는 끝까지 싸우겠다라고 했던 볼테르 말의 그 생각이 나는 아침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김동연 경기지사 같은 경우에는 이번 그 다가오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아마 본인의 지지층에 강하게 호소하기 위한 그런 취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사안에 대해서 극우의 망상적인 어떤 그 콘서트를 막아야 된다라는 그런 취지로 요청을 했고 또 김동연 지사가 임명을 했던 지금 킨텍스 대표가 이를 취소했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네. 한마디로 자유우파의 목소리에 대해서 입을 틀어막는 것이다라는 비판에서 자유롭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물론 그 처음에 했던 그 신청했을 때의 그 취지와 다르게 했다는 점에 있어서 본인들 같은 경우에는 일정 부분 이게 사기다, 착오다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종전의 어떤 사건을 보면은 성소수자가 요청을 했던 그 대관 요청을 취소했던 사건에서 결국 그와 같은 게 헌법재판소가 표현의 자유 그리고 평등권 이런 부분을 위반으로 해가지고 이 부분을 그 취소하는 거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물었던 사례를 봤을 때 과연 다른 것도 아니고 극우의 망상적인 어떤 콘서트다라고 해서 그런 취지로 해서 취소를 하는 것이 정당한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법적인 문제까지 벌어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조금 전에 전한길 씨 이야기 들어보면 우리는 우리대로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콘서트 장소 없어졌는데 진짜 공연을 취소하게 될까요? 글쎄요, 일단 콘서트가 예정되어 있던 날짜가 3월 2일이다라고 한다면 지금 일주일도 남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당연히 대규모 대중들을 동원하는 그런 콘서트가 된다라고 한다면 대관이 또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데 지금 일주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사실 그 정도 규모의 대관할 수 있는 장소를 구한다는 것 자체가 시간적으로는 굉장히 좀 어려운 일일 수는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 듭니다. 네. 아마 전한길 씨가 앞으로 이제 본인의 채널을 통해 입장을 낼 것 같기는 한데 뭐 콘서트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계속하겠다 하는 의지는 있다라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대관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이 콘서트에서 처음에는 태진아 씨 등 연예인들이 참여하는 걸로 알려져서 논란이 좀 됐었는데요. 하지만 콘서트 포스터가 공개가 되니까 해당 출연자들이 이 정치적 성향을 띤 행사인 줄 몰랐다면서 콘서트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게 설명을 좀 제대로 안 한 주최사에 좀 비판이 나오던데 어떻게 좀 생각하세요? 결국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는 전한길 씨와 같이 주최하는 측이 있고 이 콘서트 자체를 어떻게 보면 용역을 받아서 진행하는 그런 업체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 과정 속에서 이제 그 콘서트를 실질적으로 용역으로 주재하는 그쪽에서 섭외를 하는 과정 속에서 조금 의사의 차이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네. 지금 그 이재용 전 MBC 아나운서 같은 경우에도 전날 행사의 어떤 그 성격을 인지하고 한마디로 이 정치적 행사가 상당 부분 있을 수 있다는 걸 인지를 하면서 바로 이 주최사의 행사를 해서 이건 이번엔 제가 그 사회를 막기 어렵다라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포스터에 있는 글까지도 내려달라라고 요청을 했고 말씀하신 것처럼 태진아 씨 같은 경우에도 행사 관계자가 본인들에게 거짓말을 했다라는 취지로 해서 이번에는 가지 않고 나아가 좀 더 적극적으로 명예훼손 소송까지 하겠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네. 나아가 또 유명 또 음악 그 밴드라고 할 수 있는 뱅크 같은 경우에도 해당 콘서트에 참석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현실적으로 이제 그 콘서트에 있던 진행자부터 해서 어떻게 보면 팝적인 부분 그리고 클래식적인 부분을 맡았던 대부분의 어떤 출연자들이 지금 출연을 고사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서 과연 전한길 씨의 자유 콘서트가 진행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전한길 씨는 이번 주 금요일에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부정선거를 주제로 무제한 토론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모든 의문이 해소될 때까지 토론을 진행하겠다고 하고 전한길 씨 측에선 5명 이 대표랑 이렇게 토론을 한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이 쟁점이 될 것 같으세요? 글쎄요, 일단 이번 주 금요일 오후 6시에 뭐 온라인 매체에서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한다라고 하니까 또 관심 있는 분들께서는 많이 보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준석 대표로서는 아마 그동안 부정선거와 관련된 부분들을 주장해온 사람들의 어떤 주장들 그리고 또 뭐 이른바 음모론자라고 할 수 있는 이 부정선거와 관련된 뭐 여러 가지 음모론들이 그동안 있어 왔는데 네. 이런 부분들이 다시 한번 또 주장될 가능성이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 이준석 대표가 본인의 입장에서 이것이 왜 사실이 아닌지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그런 과정들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제가 좀 우려되는 부분들은 사실 이 과정에서 어떤 부정선거와 관련된 주장들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뭐 이준석 대표가 나름의 반박을 해낼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지만 관련된 의혹들이 완전히 해소되는 것이 아니라 뭐 또 다른 음모론이 제기된다든지 아니면 부정선거와 관련돼서 그동안 계속돼 왔던 여러 가지 의혹이나 주장들이 되풀이되는 성격의 어떤 토론회가 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우려는 좀 나오는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을 계기로 해서 이준석 대표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부정선거와 관련된 부분들은 논리적으로 조금 더 이준석 대표가 반박을 해주기를 또 기대하는 여론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다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샤머니즘 무속을 소재로 한 OTT 예능에서 순직한 경찰관 사연을 다루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표현이 사용이 돼서 논란이 됐습니다. 결국 진행자인 전현무 씨 측이 고인과 유가족에 대해 사과를 했다는데 이게 무슨 일이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실제로 뭐 이런 요즘 무속과 관련되는 것들이 어째 여러 가지 그 소재로 돼가지고 어떤 그 오락 프로그램이 있는데 최근에 운명전쟁 49라는 곳에서 다루게 된 서울에 있는 한 경찰서 강력반 형사부에 있었던 모 경찰관의 어떤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 이 사건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네. 실제로 한 20여 년 전 2004년 8월경에 이 경찰관이 강력 사건 피의자로부터 이게 그 안타깝게도 흉기에 의해서 그 사망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이 이번에 그 전현무 씨가 진행하는 사건 그 어떤 그 프로그램의 주제가 됐었는데요. 네. 이 사건에서 뭐 사실 있는 사건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유족으로부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전현무 씨가 고인과 유가족 분에게 사과한다라고 하면서 그 이유는 표현일 적절성을 충분히 살피지 못했고 고인에 대해서 예를 다하지 못한 점을 무겁게 판단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계속 이런 부분이 몇 번씩 반복되기 때문에 시청률에 너무 목매는 이런 프로그램의 제작에 대해서는 경종을 울리는 사건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네, 논란과 관련해서 경찰단체가 어제 입장문을 내고 제작진과 출연진을 규탄을 했습니다. 이 고인과 유가족에 대한 명백한 2차 가해라면서 최고 수준의 징계를 요구했던데요. 실제로 방심이 제소되면 징계가 내려질까요? 사실 여기서 맹점은 지금 이 예능 프로그램이 사실 일반 방송에서 지금 뭐 나오는 내용들이 아니라 OTT라고 하는 네. 그런 채널을 통해서 지금 중계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OTT는 원칙적으로는 방송법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정의통신사업법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원칙적으로는 방심위에서 뭐 행정제재를 직접적으로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물론 방심위에서 통신심의를 받기는 할 수는 있겠지만 이런 경우는 뭐 음란문이라든지 도박이라든지 이런 명백한 불법 행위의 경우에만 적용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의 경우에 바로 행정제재를 받는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방송국으로서는 만약에 유가족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사상 손해배상을 제기한다라고 한다면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될 수 있겠다라는 판단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